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저랑 이상스쿨에서 뜨거운 반응을 보였던 두 가지 이슈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그럼 이상스쿨의 탑2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100일 넘게 지속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전술 방법을 바꿨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수도부터 침공하려는 방식에서 우크라이나의 동쪽부터 차례대로 천천히 진격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이러한 모습에 전 세계는 장기전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 그로 인해 서방국들은 우크라이나 지원과 각종 첨단 무기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정세 속에서 한국의 방산시장 또한 주목을 받고 있으며 최근 영국에서도 한국의 방산시장에 관심 갖기 시작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럼 현재 한국 방산시장과 그에 관심 갖는 영국의 모습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앞서 영국은 현재 미국과 함께 가장 적극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국가입니다. 지난달 영국 재무부는 G7 화상회의를 앞두고 8일 우크라이나에 13억 파운드, 한화로 2조 431억 원의 추가 군사 지원을 승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6월 6일 영국은 미국에 이어 장거리 공격용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영국 국방부는 사거리 80km에 달하는 M270 다연장 로켓포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한다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6일 전했습니다. 벤 월러스 영국 국방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이 고성능 다연장 로켓포는 우크라이나 친구들이 자신을 더 잘 보호할 수 있게 해줄 것이라며 우크라이나군이 영국에서 이 로켓포를 다루기 위한 훈련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영국 국방부는 이번 결정에 앞서 미국과 긴밀한 조율을 거쳤다고 밝혔습니다. 앞선 1일 미국 국방부는 사용하는 로켓에 따라 최대 사거리가 300km에 이르는 M270 다연장 로켓포가 아닌 약 80km의 사거리를 가진 고속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영국이 미국보다 더 적극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에 나선 셈입니다. 미국과 영국의 잇따른 결정에 러시아는 즉각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과 영국을 비롯해 서방 국가들의 우크라이나 지원이 활발해지면서 각국은 무기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영국에서 한국 전투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는 한국 공군 특수비행팀인 블랙이글스가 영국에서 열리는 국제 에어쇼에 참가해 10년 만에 영국 상공의 태극마크를 수놓으며 가시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블랙이글스는 영국에서 돌아오는 귀국길에 국산 고등훈련기 T-50과 경공격기 FA-50이 수출 협의가 진행되는 폴란드, 슬로바키아, 이집트 등 13개국을 경유하고 동시에 에어쇼를 선보이며 국산 무기 체계의 우수성을 알리는 홍보사절 임무도 수행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블랙이글스는 T-50을 기반으로 제작된 T-52로 특수비행을 할 예정입니다. 공군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블랙이글스는 오는 7월 9일부터 22일까지 영국에서 열리는 사우스포트, 리아트, 판보로 등 3가지 에어쇼에 모두 참가합니다. 이 중 판보로 에어쇼는 프랑스의 파리 에어쇼, 싱가포르 국제 에어쇼와 함께 세계 3대 에어쇼로 꼽힙니다. 7월 18일부터 5일간 열리는 이 에어쇼에서 블랙이글스는 비행하는 20분간 태극마크 기동을 비롯해 24개의 고난도 공중기동을 통해 뛰어난 기량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블랙이글스는 화려한 비행뿐 아니라 국산 무기를 알리는 홍보사절단의 역할도 수행해 의미가 상당합니다. 그리고 이번 에어쇼에는 조종사 12명을 비롯해 정비 및 행사 지원 요원 등 110여 명이 참가하고 예비기 1대를 포함해 총 9대의 T-50B와 인력 운송에 C-130 수송기 세대가 투입된다고 알려졌습니다. 한편 10년 전인 2012년 영국 에어쇼에 처음 출전한 블랙이글스는 최우수상과 인기상을 한꺼번에 수상해 세계를 놀라게 했는데요. 올해 7월 다시 영국에서 열리는 에어쇼에서도 최우수상이 기대되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현재 한국 공군의 에어쇼 준비 상황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얼마 전 박인호 공군 참모총장은 블랙이글스를 방문해 영국 국제 에어쇼 준비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또 박 총장은 영국 국제 에어쇼 준비 상황을 살펴본 뒤 장병들의 수고를 응원했습니다. 이처럼 공군 참모총장까지 나서서 장병들을 독려하는 이유는 에어쇼가 단순 비행 무대에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블랙이글스의 에어쇼가 끝난 뒤 T-50과 FA-50 수출협의 국가인 폴란드, 슬로바키아, 이집트, 필리핀을 방문해 군사 외교사절단의 역할도 수행할 예정입니다. 방산시장 특성상 한번 T-50과 FA-50이 수출된 국가들은 추후 현재 개발 중인 KF-21까지 계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블랙이글스의 비행에 반해 세계군 관계자들이 T-50과 FA-50을 넘어 KF-21에도 관심을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카이는 공동 마케팅 파트너인 로키드 마틴과 함께 나토와 유럽연합, 동유럽 시장 수출을 위한 전략을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동유럽의 안보 위기가 드리워지면서 국산 경공격기 FA-50의 우수한 실전 성능이 수면 위로 떠오르며 FA-50의 인기는 하늘로 치솟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FA-50을 도입하려는 동유럽 국가들이 줄을 잇고 있다는데요. 대표적으로 슬로바키아, 폴란드, 크로아티아 등이 카이와 FA-50 도입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지어 최근엔 체코, 헝가리, 오스트리아, 핀란드 등 노후 전투기 교체를 시작한 국가들의 러브콜도 끊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유럽뿐 아니라 말레이시아에서 18대, 콜롬비아에서 20대 이상 도입이 알려지면서 대륙을 불문하고 FA-50의 인기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한편 FA-50의 인기와 더불어 한국에서는 노후 전투기 교체 시기를 앞당기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현재 공군은 FX 2차 사업 추진과 FA-50 및 KF-21 추가 확보 등을 통해 노후 전투기의 교체 시기를 현재 계획보다 3에서 5년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현재 공군이 운용한 지 30에서 40년이 넘은 F4와 F5 전투기의 도태 시기를 하루라도 앞당기겠다는 게 목표입니다. 당시 한국 국방안보포럼에 따르면 공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장인 최춘송 소장은 국회의원 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공군 전력발전 방향 세미나에서 F-35A, FA-50, KF-21 기종 전투기를 추가로 확보해 노후 전투기 도태를 최대 3에서 5년 앞당기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공군의 F4 팬텀과 F5 제공 후 기종은 대표적인 노후 전투기로 꼽힙니다. 1977에서 1986년에 도입된 두 전투기종은 노후로 인한 잦은 사고로 공군 내에서도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2000년 이후 발생한 공군 항공기 추락사고 37건 중 51.4%인 19건이 이들 기종입니다. 그럼에도 이들 기종은 수명이 연장돼 현재 계획대로라면 2030년대 초반까지 사용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공군 측은 지난 2020년 6월 항공모함 탑재용 전투기의 우선 추진 결정으로 지연된 FX 2차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FA-50 전투기 추가 양산 KF-21 전투기 최초 양산 물량 등을 통해 60대의 전투기를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전투기들을 확보해 노후 전투기의 도태 기간을 기존 계획보다 단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카이가 FA-50의 성능 개량 계획을 발표해 한국 공군뿐 아니라 전 세계의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카이는 FA-50의 성능을 향상시켜 한국 공군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세계 무대로의 수출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카이가 밝힌 성능 개량 후 FA-50은 현재 FA-50 전투기의 주력 공대지 유도무기인 500파운드 중량, JDAM보다 더욱 CEP가 작은 500파운드 레이저 유도폭탄 운용 능력도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카이는 지난 20년간 군용 항공기 성능 개량 사업에서 쌓아온 역량을 바탕으로 전투기의 두뇌로 꼽히는 임무 컴퓨터 성능 개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카이가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군용 항공기 성능 개량은 향후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분야인데요. 미국의 대표 전투기로 꼽히는 F-15와 F-16만 하더라도 지속적인 성능 개량을 통해 최상의 전투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카이는 해외 고객들 요구에 맞춰 세계 최강 경공격기로 알려진 FA-50의 항속거리를 늘리고 무장을 확대하기 위한 성능 개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선 자체 투자를 통해 FA-50의 취약한 표적 식별 장비인 스나이퍼 ATP를 장착하는 적합성 시험은 2019년에 끝났고 기체 통합도 마무리됐습니다. 현재 공군의 KF-16과 F-15K에서도 운용되는 스나이퍼 ATP는 기존 야간 표적 식별 장비와 비교했을 때 2배 이상 거리에서 3에서 5배의 해상도로 표적을 획득 식별할 수 있습니다. 이런 능력을 바탕으로 스나이퍼 ATP는 정밀 유도무기 운용을 지원하고 감시 정찰 임무에도 사용됩니다. 그리고 FA-50 전투기의 최소한의 개량으로 채공 시간을 증가시키기 위한 방법도 다양하게 강구되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는 후방석 기자재를 제거하고 확보한 자리에 연료 탱크 모듈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 방안은 개량 작업 소요와 리스크가 적은 것이 장점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 기체 외부에 장착되는 150갤런 보조 연료 탱크보다 탑재 용량이 큰 300갤런 보조 연료 탱크를 장착하고 공중 급유 기능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공군의 블랙 이글스의 영국 에어쇼 참석으로 영국의 한국 무기 도입에 대한 기대감이 흐르기 시작했으며 세계 수출 무대에서 성공했음에도 카이의 FA-50 성능 개량 발표에 한국 방산 시장은 더욱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돈바스 지역에서 한층 격화된 국면을 맞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타깝게도 우크라이나 침공이 멈출 모습은 보이지 않고 계속해서 강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얼마 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헤르손 지역을 편입함을 알렸죠. 이처럼 상황이 심화되자 미국을 비롯해 캐나다, 영국 등 서방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할 일이 없다던 한국이 돌연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무기 지원 계획을 밝혀 놀라움을 주고 있으며, 동시에 현재 서방 국가들의 무기 재고 공백이 우려되며 한국 방산업체들의 수혜가 예상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앞서 지난 3월 격화하는 러시아군 공격에 맞서 영국과 캐나다가 우크라이나에 추가로 무기를 지원했습니다. 당시 벤 월리스 영국 국방장관은 영국은 이미 나토를 통해 휴대용 대공 미사일 900개를 보냈지만 우크라이나군이 키이우를 방어하기 위해 더 많은 무기를 필요로 해 스타스트리크 대공 미사일 지원을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은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의 대전차 미사일 총 3,615기를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캐나다도 우크라이나의 감시용 드론 카메라를 포함해 한화로 약 480억 원 규모의 장비를 추가 지원했습니다. 당시 주스틴 트리도 캐나다 총리는 캐나다산 드론 카메라 등 많은 특수 장비들을 조만간 우크라이나로 보낼 예정이라며, 국경을 건너 우크라이나군에 장비를 전달하는 게 어렵지만 동맹국들과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캐나다는 지난 25일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장비 등을 추가 지원했다고 애니타 아난드 국방장관이 발표했습니다. 아난드 장관은 나토 표준 155mm 포탄 2만여 발과 거기에 필요한 퓨즈 및 충전 장치 등을 우크라이나에 추가로 보내주기로 했다고 캐나다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번 포탄은 미국이 기증한 약 8천만 달러어치의 일부이며 우크라이나군이 현재 절실히 필요한 이 무기를 되도록 신속하게 현지에 전달하기 위해서 캐나다는 지금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자 정작 서방 국가의 무기가 부족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자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느라 무기가 부족해진 나라에 국산 무기를 수출하는 방안을 통해 우크라이나를 우회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캐나다 측에서 155mm 탄약 수출이 가능한지 문의해온 바 있고, 이와 관련해서 아직 공식적인 절차가 진행 중인 것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캐나다가 우크라이나에 이 포탄을 지원해 결국 캐나다 내의 보유군이 부족해져 한국에 도움을 요청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우회 지원 방안은 우크라이나에 직접 무기나 탄약을 지원하는 부담을 덜면서 실제는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입장에서 우크라이나를 우회 지원하는 것은 생각할 것이 많아지는 문제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의 무기들은 거의 대부분 러시아의 기술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달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한국 국회를 상대로 한화상 연설에서 무기 지원을 공개적으로 요청한 바 있지만, 지금까지 한국 정부는 무기 지원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부정적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번처럼 캐나다와 같은 서방국들의 요청을 무시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국제적으로 고립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직 한국 정부와 국방부에서 캐나다의 요청에 응답하지는 않았지만 거절할 명분이 없는 이상 요청에 응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한편 현재 군사 전문가들은 민주주의의 무기 공장인 미국의 무기 재고가 급격히 줄고 있다며 경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5월 초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보낸 무기가 제블린만 7,000기, 스팅어는 1,400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추가 생산 없이 미군이 현재 보유한 무기 비축분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3달을 넘어가고 장기적인 소모전 양상을 띠며 미국의 무기 재고와 양산 능력의 경고가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5월 3일 바이든 대통령이 방문한 로키드 마틴사의 제블린 제조 공장에서는 연간 2,100기의 제블린을 제조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에 5,500기를 보냈습니다. 2018년 트럼프 행정부 때부터 따지면 7,000기에 육박합니다. 결국 로키드 마틴의 트로이 제블린 공장의 생산 능력으로는 우크라이나에 보낸 7,000기를 보충하는 데만 3에서 4년이 걸리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해당 공장의 이론상 연간 최대 생산 능력은 6,480기라고 하지만
이 최대 수치는 현재 공급난을 겪는 첨단 반도체 칩과 센서 등을 차질 없이 받고 추가 노동력을 최대로 확보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가능한 얘기입니다. 한편 미 방산업체 연합회 회장인 데이비드 버토는 지난달 말 상원 군사위원회 증언에서 아직 단 한 건의 재고량 비축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 것이 없다며 이 속도로 미국이 재고량을 갖다 쓰면 6개월 내에 재고가 바닥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려되는 것은 문제가 제블린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대공 미사일인 스팅어 재고의 4분의 1이 이미 우크라이나에 보내졌습니다. 그러나 스팅어는 이미 2003년 이후 생산이 중단됐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로 생산 라인을 다시 열었는데 여러 부품을 더 이상 구할 수 없어 열탐지 센서 등의 디자인을 변경했으며 내년까지는 생산에 박차를 가하기 힘들다고 알려졌습니다. 또 항공우주 산업의 핵심 소재인 티타늄은 주로 러시아에서 구입하는데 러시아 제재로 인해 소재 확보도 힘든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미국도 머지않아 자국의 무기 재고 보호를 위해 우크라이나 지원을 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미국의 무기 재고에 대한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며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한편 군사 전문가들은 미국이 무기 공장으로서 절대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주의 동맹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한국 방산 시장과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평가하는데요. 그 중에서 우크라이나의 최대 인접국인 폴란드가 한국 방산 시장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방부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마리우시 부아슈차크 폴란드 국방부 장관이 만나 국방 방산 협력 및 최근 안보 정세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두 장관은 양국 간 방산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했으며 이들은 한국군과 폴란드군 관계를 긴밀히 하고 공동의 이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데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는 부아슈차크 장관이 한국과 폴란드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유지에 대해 만족감을 표명했다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모든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이 장관 역시 지리적으로 양국이 멀리 있으나 민주주의, 정의, 자유 등 공통된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로서 그간 국방을 포함한 경제, 문화,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오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폴란드 측은 회담 자리에서 한국의 전차, 장갑차, K4 고속유탄기관총 등 무기 수출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K4 고속유탄기관총의 경우 최근 방위사업청의 예비 수출 승인이 떨어져 제조사인 한화디펜스와 폴란드 측이 논의를 개시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현재 폴란드는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느라 자국 내 무기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는 그간 나토 등에서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지원 물품을 목록화해 동맹 우방국들에 전달했고 우리도 유사한 요청을 접수했다며 우리 무기의 폴란드 수출은 우크라이나 지원과는 무관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 방산시장은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다시 상승 궤도에 올랐는데요. 이미 알려진 천군과 K9을 비롯해 차세대 보병 전투장갑차 레드백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레드백은 당초 개발 단계부터 호주 수출이 목적이었지만 이를 지켜본 다른 국가들도 도입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레드백을 개발한 한화디펜스는 아직 초기 단계로 단정 지을 순 없지만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다른 국가들로부터 문의가 증가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호주 수출을 시작으로 미국과 유럽 장갑차 시장의 진출도 성공할 것이라는 계획도 전했습니다. 현재 레드백의 호주 수출 결정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방사청은 한국 호주 간 다양한 방위산업 협력 과정에서 쌓인 상호 신뢰가 레드백 계약 과정에 반영되지 않겠냐는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작년 12월 호주가 한국의 K9 자주포를 수입한 만큼 한국의 레드백 계약에 좋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또한 강은호 방사청장은 그 과정인 레드백 협력과 관련해서도 훨씬 더 신뢰가 깊어지고 호주도 우리 측과 상생하는 게 국익에 맞다고 판단한다면 당연히 레드백으로 선정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업계는 레드백 호주 수출 성공은 미국 장갑차 사업 수주 전초전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만약 레드백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면 50조 원에 달하는 미군 M2 브래들리 장갑차 4,000대 교체 사업의 유력한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될 수 있어서입니다. 더불어 호주가 오커스 협력국인 만큼 레드백 수출이 성사된다면 미국과 영국 시장으로의 진출도 수월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입니다. 한편 한국이 서방 국가들의 요청에 우크라이나 우회 지원이 가시화되자 한국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